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고 지금은 2022년이 되겠습니다. 우주가 생긴 지 137억 년이 지났고 지구가 만들어진 지도 46억 년이 지난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난 지도 20만 년이 지났고 이시조선이 만들어진 지도 600년이 지났으며 일본의 쓰라린 그 합병이 된 지도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67년이 넘었고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 지도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핸드폰도 없었고 SNS도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도 없었고 채팅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카페도 없었고 사무실에는 그저 컴퓨터 한 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당신과 나는 대단한 인연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땅에서 같은 동시대를 호흡하는 너와 나는 억만겹 인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와 이런 것들을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다 새로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옛날에 있던 원자들은 다 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어제의 원자 나를 구성하던 원자 원소들은 나가고 오늘의 새로운 원자 원소로 구성된 새로운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혈액의 그 적혈구의 수명이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피도 4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로 다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원자 원소들 기본적인 원소가 수소 그다음에 헬륨 리튬 그다음에 질소 산소 탄소 여러 가지 철 인 황 여러 가지 원자들이 모두 다 바뀌고 피만 해도 4개월이면 완전히 새 걸로 바뀌고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원자는 전부 다 새로운 걸로 바뀌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먹는 음식과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오죠.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새로운 것들이 전부 다 대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원자들을 받아들이고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 죽고 또 다른 세포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몸속에 있던 원자들이 모두 다 밖으로 오래된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대변과 소변으로 나가고 우리의 그 피부 각질이 매일 벗겨지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벗겨지고 피부도 벗겨지고 하면서 수많은 세포들, 수많은 원자들, 수많은 미생물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 항상 새로 버려지고 새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같은 땅, 같은 시대, 같은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공기와 비슷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당신과 나는 몸을 구성하는 물질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식구들이 닮아가죠.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다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급한 성질도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인가? 대한민국은 1897년 고종 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에서부터 유래가 되겠습니다. 고종은 왜 이시조선의 문을 닫고 새롭게 대한제국을 선포했을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고 일본에게 눌렸죠. 그래서 1895년에 황후 민비가 일본군에서 살해되는 의미사변을 겪고 나서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자주 독립을 선포를 하고 그거를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김옥균 등의 지식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 땅 안에 못 들어왔던 사대주의 사상을 버리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당시에는 중국만이 스스로 황제를 칭할 수가 있었고 주변국인 조선은 황제를 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왕이라고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급부상하는 일본의 세력과 그 다음에 또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주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실력은 없는데 뭐 1등 하겠다고 선포만 한 거죠. 대한제국 선포 한게 즉위는 어떤 그 자기 본연의 실력은 쌓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겉으로만 명분을 내세운 거죠. 차분차분하게 자강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실력도 없고 제도도 완비가 안 돼 있고, 근데 인재도 없는 완전한 취약한 나라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 희망을 갖고 대한제국을 설립한 고종은 황제로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를 하고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897년이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10년에 일본에 대해 우리가 이제 그 합병이 돼버리죠. 일본이 우리나라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한일 합병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설립한 대한제국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존재하던 그 이전에 한반도 남단에 있던 삼한, 마한, 진안, 변한,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에 만주와 중국 본토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삼한에서 유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 우리가 산동반도와 그다음에 장수성, 그다음에 이제 그 허베이성 뭐 이쪽 지역을 다 합해서 차지를 했던 게 번안,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당시 이제 불지국 변환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서지방과 요동지방,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길림성, 그다음에 해룡장성 해서 만주 전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던 게 신안, 진안, 진조선, 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반도를 통치를 하고 있던 게 마조선이 되겠습니다. 막조선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개의 고조선에서부터 고조선이 이제 진안, 신안, 마한, 그다음에 이제 변안, 번안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한이라는 그 글자가 나온 거고, 그게 이제 그 대한제국이 됐고 대한민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유래는 그렇다 해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는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제 조선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거고, 얘네들은 이제 고조선에서부터 명칭을 가져왔죠.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창립을 해서 기원전 108년에 위만 조선이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하기까지 2200년을 존속한 옛 국가가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황해도 북부로부터 백두산 이북의 요하, 요동, 요소, 만주의 산동성, 그 다음에 만주와 산동성, 산지성, 장수성, 북경 이런 데를 다 어우르는 그런 땅이 바로 고조선이 되겠고, 그 고조선에서부터 명칭을 따온 게 이제 북한의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겠죠. 당시에 고조선은 이제 명칭은 이제 조선인데 이시조선과 구분을 하려고 후대 고조선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불렀죠. 이시조선에서 이런 강력한 선조들의 나라 이름을 따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조선에서 이름을 딴 거죠. 이시조선이 그 이성계의 조선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국호가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창립한 고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선조들의 국가인 고구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면 고종은 왜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삼한에서부터 한을 따와서 대한제국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삼한이 아니라 그 만주 지역, 그다음에 요동 지역, 요소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산동 지역, 산동반도, 그다음에 장수성, 북경 여기를 통치를 하던 아주 옛날에 고조선에서부터 그 고조선이 이제 세계 나라로 운영을 됐기 때문에 변한, 번한, 그다음에 이제 마한, 그다음에 신안, 진안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 한자를 대한제국이라는 대한을 따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00년경에 당시 한반도는 한강을 경계로 해서 북쪽의 고조선과 남쪽의 진국이라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122년까지의 단군 조선이 있었고, 기원전 1122년부터 기원전 195년까지의 기자조선이 있었고, 기원전 195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위만조선이 있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기자조선은 역사를 날조한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조선은
당시에 그 요소 지방에 있던 기자 조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요소 지방에 있던 기자 조선이 바로 중국의 그 연나라의 기자가 통치를 한 게 아니라 고조선의 일족인 기자라는 사람이 일부 맡아서 통치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그냥 고조선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유적이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정황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자조선은 큰 의미가 없고, 기자조선의 존재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조선이라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자라는 사람이 이제 뭐 연나라의 귀족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자라는 사람이 이제 고조선의 후예고, 기자조선은 단지 그냥 나누어서 기자가 통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자조선은 중국의 한나라가 날조한 역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 한무제 때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에 그 영토와 백성들을 자신들의 세력 밑에 복종시키려고 고조선의 역사를 날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는 자신들의 고조선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조선인들의 반란을 막으려고 기자조선이라는 것을 날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중국인들이 조선을 다스렸다는 그런 날조입니다. 조선인들의 유력층은 중국 출신이라는 그런 날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기원전 1122년에 중국의 상나라 은나라 때 왕족인 기자가 5,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평양성에 진입을 해서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를 날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군이 장당경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당군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군 조선의 왕, 이런 직위를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조선은 날조된 가짜라고 보여집니다. 기원전 195년에 중국의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1,000명을 데리고 수도 왕검성에 나타나서, 왕검성은 지금의 요서 지방에 있는 걸 얘기했죠.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왕검성이 요쪽에 있는 요동반도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딴 역사에 의하면 왕검성은 요쪽에 있습니다. 이쪽 산해관 쪽에. 산해관, 여기 이제 만리장, 여기 이제 발해만, 보아해만이고, 여기 이제 난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릉하가 있습니다. 대릉하가 있고, 대릉은 이제 중류 지방인 조양, 짜오양의 짜오양의 이제 고조선이 근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고, 이쪽에 만리장성이 있고, 만리장성 끝에 이제 산해관이 있고, 여기 갈척산이 여기인지, 뭐 아니면 여기 이제 태양산맥 끝에 있는 여기가 이제 갈척산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든 여기 산해관이 이쪽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왕검성이 여기가 아니고, 요동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발해만 쪽에, 요쪽에 이제 요서지방에 요쪽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 이제 왕검성에 나타나서, 이 왕검성에 있던 요 왕검성 여기나 여기 이 폐수가 또 여기라고 요하를 폐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폐수는 요하가 아니고 요 나나가 폐수입니다. 요 나나가 폐수고, 이게 이제 열하, 나나, 열하, 뭐 이렇게 돼 있죠. 역수, 뭐 이게 이제 폐수가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왕검성이 요쪽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쪽에 이제 고조선의 이제 수도가 되겠죠. 여기를 연나라는 요쪽에 있었죠.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1,0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공격을 해와서 여기에 있던 고조선의 중앙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중앙은 이제 여기서 쫓겨나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밑으로 마한 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연나라의 귀족은 아닌 것 같고, 전국 시대를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진시황이 중국 전국을 통일을 하고, 기원전 300년경에는 고조선이 세력이 약화가 돼서 중국의 전국 7웅 중에 하나인 연나라 장군 징계가 기원전 300년경에 고조선의 서쪽 영토 2,000리를 빼앗았다고 하니까, 위만은 아마도 기원전 300년경에 연나라에 뺏긴 요하 지역에 살던 고조선 출신의 조상인 듯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조선인들은 연나라의 지배하에서 이제 여기가 연나라가 지배를 했다는 거죠. 기원전 300년에는 이제 연나라의 징계가 침입을 해서 그래서 이때 조선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귀족이 이 연나라의 귀족이 되었고 80년이 흐른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중국 동쪽 변방에 있던 이 연나라의 귀족인 위만이 기원전 210년에 진나라가 망하고 유방과 항우가 격돌을 하는 초안전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06년에 기원전 202년에 이제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통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나라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난 이 그 연나라 쪽의 귀족인 위만이 기원전 195년경에 그러니까 한나라의 유방이 사망한 것이 바로 기원전 195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을 한 게 기원전 202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지난 기원전 195년에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이 사망을 한 때 그때 이제 바로 유방이 사망하고 중국은 이제 한나라의 그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 여치 고항우가 이제 이제 섭정을 하죠. 그 아들인 이제 한해제가 이제 한나라의 2대 왕이 되고 요때 이제 기원전 195년 한나라 유방이 사망을 한 해에 바로 이제 그 연나라의 위만이 동쪽으로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동쪽의 그 왕검성에 있던 그 고조선의 진왕을 몰아내고 지가 이제 고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위만은 고조선의 왕이 됐지만은 이 고조선의 복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만이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그 위만이 그 연나라 사람이라면은 그런 모든 풍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의 연나라식으로 다 바꿨을 텐데 지가 왕이 됐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계승을 해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나라를 통치를 했다는 걸 봐서는 위만이 연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은 기원전 300년경에 이제 연나라의 징계가 이쪽에 이제 고조선을 몰아냈을 때에 남아있던 그 고조선의 어떤 후예다. 고조선 사람이다. 원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인수한 게 아니라 고조선의 일부를 맡아서 일부만 위임 통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만은 조선인의 후예인지 고조선의 국호와 국채 뭐 이런 나라 이름 그다음에 나라 뭐 이런 걸 모든 거를 뼈다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는 백가가 쟁명하는 시대이므로 인재들이 각국을 순례하고 각국의 왕들한테서 인정을 받으면은 남의 나라 땅에 가서도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는 국경도 없었고 여권도 비자도 없었으므로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국경을 마구 넘나들면서 살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만이 원래는 한나라 사람이었는데 연나라로 망명을 왔다가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 7흥 중에서 제일 먼저 진나라에 멸망한 나라가 한나라라고 있습니다. 진나라에서 제일 가깝죠. 한나라가 진나라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남쪽에 중앙에 있죠. 한나라, 그 위에가 위나라, 그 위에가 조나라. 그래서 조나라가 가장 북쪽에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한나라가 있는데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의 나라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문이 틀리죠. 대한민국 국호가 유래가 되는 사만, 마한, 진한, 변화는 또 이 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말하는 한강, 우리 한강은 유방의 한나라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한문이 같으면은 서로 무슨 연관이 있거나 역사가 있거나 뜻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나라도 여기 이제 제나라가 산동반도에 제나라가 있죠. 제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쪽 건너편에는 대한민국 남한에 백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백제 이렇게 이제 뭔가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한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진나라 바로 옆에. 이 한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하고 한자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이 한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옛날에 있던 남쪽에 있던 마한, 진한, 변환의 한자하고 또 같죠.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한자가 이쪽 북쪽에 있던 요쪽에 있던
고조선의 변환, 번환, 그다음에 여기 그 신안, 진안,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마한 이 한자하고 또 이 한자하고 또 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같은 의미가 있고 무슨 역사적으로 과거에 무슨 뭐 통한 게 있었다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